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초당 1대꼴로 산업용 로봇이 새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은 200만 대 수준이었어요. 지금은요, 466만 대입니다. 2배가 넘게 늘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인간형 로봇만 10억 대가 돌아다닐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조 원이 넘는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로봇들이 전부 전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2033년이 되면 미국만 해도 전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175기가와트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가구가 쓰는 전기량이에요. 로봇 혁명은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에너지 대란의 서막일까요? 오늘 경제학 전망대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수억 대의 로봇이 전력망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둘째, 이 위기가 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셋째,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 영상 하나로 로봇과 에너지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로봇연맹 IFR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 공장에 54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하루에 1,500대씩 설치된 셈이에요. 1분에 한 대꼴입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로봇 몇 대가 어딘가의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하는 로봇이 10억 대에 달할 거라고 해요. 10억 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현재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약 14억 대입니다. 로봇이 거의 자동차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로봇들의 용도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10억 대 중 90%, 그러니까 9억 3천만 대는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산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나머지 8천만 대 정도가 가정에서 집안일을 돕는 용도로 쓰일 거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 한 대쯤은 있으시죠? 2050년이 되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고 어르신 돌봄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수억 대의 로봇을 돌리려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경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100와트, 움직이거나 일할 때는 500와트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500와트면 대략 헤어드라이어 하나 틀어놓은 정도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10억 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업용 로봇은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용접이나 조립 작업을 하는 대형 로봇 한 대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이 약 2만 1,000kWh입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가 1년에 쓰는 전기량의 5배가 넘어요. 이런 로봇이 수백만 대씩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로봇만 전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도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2024년에 소비한 전력이 415테라와트시입니다. 전 세계 전기 소비량의 1.5%예요. 이게 2030년이 되면 945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 규모가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소비된다는 거죠. 이 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예요. 인구 500만 명의 이 작은 나라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이미 21%를 넘었습니다. 2026년이면 32%까지 올라갈 거라고 IEA가 전망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쓰는 전기의 3분의 1을 기계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로봇이 늘어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절약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원인은 에너지 형태의 전환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사람이 일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죠. 그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고 상자를 나르고 기계를 조작했어요. 이제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로봇은 밥 대신 전기를 먹어요. 인간의 칼로리가 기계의 킬로와트로 바뀌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과 물류 분야의 노동력 부족분을 로봇으로 50%만 대체해도 연간 27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3년 미국 전체 전기차가 소비한 전력의 3.6배입니다. 전기차 충전이 전력망에 부담을 준다고 난리인데 로봇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원인은 AI의 전력 폭식입니다.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AI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AI를 학습시키고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상상을 초월해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하나가 최대 1400W를 소비합니다. 에어컨 한 대 풀가동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칩이 데이터 센터에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 칩들이 뿜어내는 열을 식히려면 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냉각에 들어가는 전력이 전체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전력 수요의 지리적 집중입니다. 로봇 공장과 데이터 센터는 전기료가 싸고 땅이 넓은 특정 지역에 몰립니다. 미국에서는 버지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3개 주에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지역의 송전망이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분석에 따르면 2028년이 되면 미국의 피크 전력 공급 능력이 예상 수요를 밑돌기 시작합니다. 2033년에는 그 격차가 175기가와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해요. 17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가정 1억 3천만 채가 동시에 쓰는 전력량입니다. 미국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어요. 네 번째 원인, 그리고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전력망 인프라의 노후화입니다. 미국 전력망의 상당 부분은 40년에서 70년 전에 설계됐습니다. 그때는 AI도 없었고 데이터 센터도 없었고 공장마다 로봇이 수백 대씩 돌아가는 상황을 상상도 못했어요. 송전선을 새로 깔고 변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7년에서 10년이 필요해요. 그런데 로봇과 AI의 수요 증가 속도가 인프라 확충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결국 전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로봇 혁명은 인간의 노동을 전기 에너지로 대체하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여기에 AI까지 결합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력망 인프라는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로봇과 AI 기업들은 ESG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폭증하면서 탄소 배출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로 로봇을 돌리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사거나 신재생 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성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가격은 변동성이 큽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오르죠.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한번 설치하면 연료비가 들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더 싸게 먹힙니다. 로봇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전기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거예요. 셋째, 역설적이게도 로봇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대 초반까지 매년 80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건 인간의 노동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예요. 상하이의 리프팅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만든 태양광 설치 로봇을 보면요. 이 로봇이 하루에 480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숙련된 인간팀보다 3배에서 5배 빠른 속도예요. 호주의 컬케언 태양광 농장 프로젝트에서 이 로봇을 도입해서 설치 기간을 25% 단축하고 비용을 30% 절감했습니다. 로봇이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깔려면 또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볼게요. 로봇이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존재에서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의 B2G 기술이 차에 저장된 전기를 필요할 때 전력망에 다시 돌려보내는 기술인데 로봇에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수천 대의 로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로봇들의 배터리를 합치면 엄청난 에너지 저장 용량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에 로봇을 집중 충전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에는 충전을 멈추거나 배터리의 전력을 전력망에 돌려보내는 거죠. 로봇이 움직이는 배터리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간헐성이에요. 해가 지면 태양광 발전이 안 되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억 대의 로봇 배터리가 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역사적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인류는 이미 비슷한 에너지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19세기 후반, 전기가 처음 보급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전기가 사치품이었습니다. 부자들 집에나 전등이 들어왔죠. 그런데 공장에 전기 모터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증기기관보다 전기 모터가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공장들이 앞다퉈 전기를 끌어다 썼고 전력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발전소가 대규모로 건설됐고 송전망이 전국으로 퍼졌고 전기료가 점점 내려갔어요. 결국 일반 가정에도 전기가 들어오게 됐죠. 산업의 전력 수요가 인프라 투자를 끌어냈고 그 인프라가 다시 일반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 겁니다. 지금 로봇과 AI가 만들어내는 전력 수요 폭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거대한 수요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고 그 결과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가 더 빨리 내려가는 거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전환에는 심각한 리스크도 존재해요. 가장 큰 문제는 핵심 광물의 병목 현상입니다. 로봇을 만들려면 연구 자석이 필요합니다. 이 자석에 들어가는 히토류, 특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의 6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가공까지 포함하면 90%를 중국이 통제합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는 어떨까요?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옵니다. 로봇이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늘어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이 광물들의 수요도 폭발합니다. 하지만 공급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로봇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전력망 붕괴의 위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33년에 미국에서 175기가와트의 전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로봇과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지역에서 국지적인 전력 대란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사, 풍력 터빈 제조사, 그리고 이 설비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이 늘어날수록 이 기업들의 일감도 늘어납니다. 둘째,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기업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로봇 배터리가 일부 역할을 하겠지만
별도의 ESS 인프라도 대규모로 깔려야 해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셋째, 전력망 업그레이드 관련 기업들입니다. 송전선, 변압기,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요. 전력망이 병목이니까 이 병목을 해소하는 기업들의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핵심 광물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과 국가입니다. 히토류, 리튬, 코발트, 구리 등의 채굴과 정련 능력을 갖춘 기업들, 그리고 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로봇 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에요. 수억 대의 로봇이 전력망에 가하는 부담은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전력 인프라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촉발하고 있어요. 19세기 말 전기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로봇혁명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끌어낼 겁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로봇이 만들어내는 전력 수요 폭발, 그리고 그것이 촉발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성장.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로봇 시대의 에너지 대전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로봇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경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